계약서 없이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실제 사건에서는 이 문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공사가 이루어진 건물의 명의자한테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경우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공사는 A와 이야기하고 진행했는데 건물 명의자는 B인 경우입니다. 이때 공사한 입장에서는 B에게 돈을 받아야 현실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는 쪽은 보통 건물의 명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라 판단합니다. 둘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조합해서 봅니다. 첫째, 계약 체결 경위, 누구와 합의했고 누구를 상대로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봅니다. 둘째, 자금 흐름과 경제적 실질, 누가 비용을 부담했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도 중요 요소가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인식,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실제로 누구를 계약 상대방으로 보고 행동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는 A와 계약을 했지만 A는 재산이 없고 실제 공사는 B의 계산으로 진행됐고 최종 이익도 B가 가져왔다면 이 경우에는 B를 계약 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A에게만 대금을 요구했었고 B와는 별도의 관계가 없고 A가 B를 내세운 적도 없다면 이 경우에는 A가 계약 당사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들에서는 부수적인 자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약정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대금 지급 약속이 누구 명의인지, 거래 과정에서 누구와 소통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법원은 모든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등기부 등본 이런 자료들이 당시의 계약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조회, 문서제출 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 누구와 합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래 경위, 자금 흐름, 당사자의 인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는 처음부터 리스크가 큰 공사입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어떻게 사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지가 결국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의는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